이번 모델링 프랙티스는 true, false 되겠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true, false 모형을 이제 한번 포맷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식 모형인데 포맷은 하나의 요소잖아요. 문항 속에서 포맷은 true, false도 있고 매칭일 수도 있고 멀티플 초이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거 멀티플 포맷이 바뀌거나 혹은 다양한 포맷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Table of Truth라는 거랑 그다음 Matchmaker 2라는 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스위스 나이퍼까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다 이게 리빌이 될 거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true false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스코어링도 쉽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인제 어 메모라이제이션에 조금 강점이 되기는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특히 인제 declarative sentence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초이스가 클리어해야 되고 뭐 스페시픽 토픽이나 컨셉에 정확하게 컨텍스트가 정해져야지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쵸.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인제 어세스먼트 101을 할 때 true false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introduce를 하고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인제 프로메트릭스에서 한 서베이예요. 한 시간은 쪼끔 됐지만 아마 잘 안 변하니까 도대체 어떤 여러 가지 인제 300개 정도 시험을 뭐 테스트 디벨로퍼들한테 아마 보낸 것 같은데 멀티플 초이스가 88% 입니다. 멀티플 초이스만 쓰는 것도 40%예요. 그다음에 short answer나 essay가 22%, 매칭이 9%, fill in the blank 7, true false만 해도 5%예요.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인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간에 멀티플 초이스만 쓰는 게 40% 이미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는.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가 포함된 거는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멀티플 초이스가 근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뭐 근데 만들기가 어려워요. 디맨드는 많은데 만들기가 멀티플 초이스 좋은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는데 좋은 멀티플 초이스를 만드는 게 관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뭘 근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되려면 멀티플 초이스를 베이스로 만드는 게 맞다고 본 거예요, 저는. 왜냐면 멀티플 초이스가 좋고 나쁘고 뭐보다 뛰어나고 뭐 이런 거를 아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한테 유용한 도구여야 되니까 멀티플 초이스를 근간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포맷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인제 그게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인제 오늘 이걸 하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인제 이거는 원래 논리 인 겁니다. 논리라는 거는 이 문장이 true일 수도 있고 false도 있을 수 있는 값을 둘 중에 하나를 가지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true인 것만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게 수학인 거고 논리학은 명제가 true일 수도 있고 한 명제가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 있어서 참과 거짓으로 나눠지는 건데 그러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 or, and, not 그쵸? 그다음에 아닐 때 or 거긴 아니다. 이렇게 논리 연산이 가능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놓고 이 word의 statement가 참이냐 거짓냐 복합 명제죠.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요. 두 개의 명제 P와 Q가 있는데 P는 Q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Q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복합 명제로 만든 다음에 이 복합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는 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알아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거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인제 연산을 해서 그래서 이 명제는 P가 참이고 뭐 Q가 참일 때는 이거는 참입니다. 거짓입니다를 인제 논리 연산표로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명제로 이루어진 복합 명제의 참과 거짓을 여기서는 인제 뭐
variation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만 판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합 명제에. 예.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만드는 연습을 한 겁니다. NBSP는 인제 그 블랭크를 말하는 거고, 저 HTML 코드 중에서 블랭크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인제 문항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 중에 뭔가를 하나 뽑고 그다음에 1 번을 제외한 거를 두 번째 뽑아서 who is second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null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바꾼 거예요. 바꿔 가지고 링크를 걸고 happy냐 angry냐 sad냐 이거는 그냥 mood로 그냥 surface view처럼 만든 거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논리값을 다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예, 여기는 인제 differe처럼 인제 compound statement로 보여주게끔 보여서 뭐 7 번은 인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P가 이거고 Q가 이거라고 치자. 그러면 합쳐져 있는 7 번은 이렇게 translate 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원래 만들어진 문항입니다. 그래서 8 번, 9번 이렇게 해 가지고 디스트랙터까지 만들었어요. 9 번에 1, 9 번에 2, 9 번에 3, 9 번에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huffle x까지 해서 디스트랙터를 이거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예요. 멀티플 초이스로 만든 거예요. 이 중에서 잘 보세요. 7 번을 compound statement를 word로 translate 올바로 translate 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멀티플 초이스 문항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올바로 영어로 translate 한 것은 아닌 것 빼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되시죠? 그쵸? 그러면 모든 멀티플 초이스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고 나면 이건 중요한 이슈입니다. 모든 멀티플 초이스는 true, false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이거일 때 논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일 때 이게 답이라는 게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오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정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퀘션이고 컨텍스트의 퀘션이면 이게 답이요. 이게 오답이라는 게 정해졌다고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멀티플 초이스를 만드는 순간에. 이해가 되세요? 자, 재화의 이름은 재화의 성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최씨 답이고 다른 성들이 오답이라는 게 정해졌어요. 그쵸? 멀티플 초이스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바꾸는 거예요. 재화의 이름이 최씨입니까? 참, 거짓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어 놓고 나면 true, false로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모형화 시켜 놓고 나면. 재화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은 무엇입니까? 최씨라는 걸 알면 재화의 성이 최씨입니까? true, false. 재화의 성이 김씨입니까? 당연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깨치셔야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질문을 바꾸면서 갑자기 이 문항이 true, false, 멀티플 초이스에서 true, false로 바로 넘어가는 그 논리적인 구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translate word를 똑바로 한 게 이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true, false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거를 translate 한 거는 무엇입니까? 였는데 이거를 translate 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문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construct이에요.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물어보는 똑같은 건데 질문의 각도를 바꿔서 true, false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래 놓고 한 작업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8번은 답이었어요. 9번은 뭐였어요? 오답 중에 하나였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8번과 오답을 해 놓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래 놓고 8번에서 10번 파라미터에서 8번이 뽑히면 true야.
10번 파라미터에서 두 번째가 뽑히면 false야. 기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첫 번째는 무조건 답이고 두 번째는 false니까. 근데 이게 뭘 뽑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계가 오답을 뽑을지 정답을 뽑을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뽑으면 true고 이건 false야. 그래 놓고 오답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이게 true가 되면 false로, false가 되면 true가 되고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 11번은 무조건 답이 되는 거고 12번 오답이 되죠. 오답은 4개였지만 4개 중에 하나를 뽑았지만 오답과 정답이 될 확률은 반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는 50%를 해 줘야지 이게 좋은 문항이잖아요. 되는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는 잘 들어보세요. 스템을 바꿔버리면 순간적으로 true, false로 확 바뀝니다. 일단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고 나면. true, false 만들어 놔서 나중에 멀티플 초이스로 바꾸면 너무 힘들어요. 멀티플 초이스로 만들고 나면 그 공력을 가지고 쪼끔만 바꾸면 true, false로 되는 거예요. true, false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논리입니다. 깊게 아셔야 돼요. 그래 놓고 자 최원원 선생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true거나 false가 되고 여기는 true 되면 false 되고 여기가 11번이 false가 되면 여기 true가 되겠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CDE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비워 놓으면 에러가 나는데요. 그냥 dummy distractor 1, 2, 3, 4 써 주세요. 지금은.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문항을 서비스를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서비스를 할 때 그 사람의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이거는 멀티플 초이스니까 CDE는 안 보이게 해 주세요라고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로 만들어 놓고 CDE는 안 보이게 해 주세요 하면요. 기계가 그냥 여기서 랜더마이즈 해 버리고 끝나요. 물론 여기서는 true, false가 A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예를 들면 심지어는 저는 이대로 그냥 씁니다. 애들한테 그랬어요. 멀티플 초이스인데 야 이건 선택하지 마. 선택하면 wrong돼. 더미 디스트랙트를 왜 선택하니? true거나 false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막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없잖아요. 그런 막 엔지니어가 없어. 그냥 이대로 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true, false랑 똑같아요. 더미 디스트럭터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선택하지 마라 얘들아. 더미 디스트럭터는. 그건 더미야. 덤한 애들만 선택하더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그렇게 어려워하냐고. 이론적으로 똑같은데 이쁘진 않죠. 더미 디스트럭터가 막 나오고 이러면 이쁘지는 않지만 그 학습에 그렇게 중요하냐고. 엔지니어를 또 돈 써 가지고 엔지니어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학습할 때는. 물론 테스팅 컴퍼니에 뭐 수능 만들 때는 이게 알아서 없애줍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지금은 테스팅 컴퍼니 프로그램들은 자기 엔지니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없애고 조절하고 다 합니다. 저희가 만들 때는 언제든지 쪼끔만 modify 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드시라고요. 괜찮죠? 그게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없애버리고 싶어요." 답은 이건데 그러면 describe 하세요. 그러니까 short answer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기계가 그레이딩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이슈지 내가 뭘 constructive response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대신 답은 있고 답은 이건데 아이들한테 그냥 받아서 기계가 그레이딩 안 하는 거 사람이 그레이딩 할 거는 질문만 주세요. 그래 놓고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뭐라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초이스를 안 보이게 해 주세요, 이 문항은. 왜냐하면 short answer거나 constructive response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있어요. 그치만 그레이딩은 내가 따로 할 테니까 초이스는 아예 안 보이게 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dummy 1, 2, 3, 4 답 이래 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그레이드 할 거야, 보고. 근데 질문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레이딩은 사람이 해. 사람이 그레이딩 하면 어때 좀. 그쵸? 기계가 그레이딩 하는 걸 다 갖다 붙이려면 또 1,000억, 2,000억이 들어요. 이걸 전부 다 기계가 모든 걸 그레이딩 해 주는 엔진을 갖다 붙이려면 그렇게 비쌉니다. 그 기계 그레이딩 엔진이 싸지가 않아요. 일반화되려면. 간단한 거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기계 그레이딩은요. 돈이 많이 듭니다. 또 기계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가 그레이딩을 잘하게끔 기계 학습을 또 시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수작업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이거를 하면 학습 격차가 또 생긴다고. 또 비즈니스 이야기가 또 돌아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학습 먼저 살리자고요.
그건 비즈니스 이야기고. 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돈 쓰면 다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레이딩 하면 어때요? 선생님이 좀 인건비 우리 좀 받고 하면 되지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래 놓고 나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true false, false true로 나오고 dummy destructor는 그냥 dummy destructor 나오면 되죠. 제 수업 시간엔 그러죠. dummy destructor는 선택하지 마. 예, 그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A나 B나 뭐 B나 A나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제 문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다시 여기 얘기했지만 엔지니어가 있으면 다 정리가 됩니다. CDE는 쓰지 말아 주십시오. true가 항상 위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면요. 엔지니어 코드 서너 줄로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문항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뭐 프로그래밍 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앱이 됐든 웹사이트가 됐든 다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exercise는요. 여기서 TF로 해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게 어떻게 implementing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답이었고 오답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답을 true라고 매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답을 쓰고 얘가 선택이 되면 false가 선택이 되겠다. false가 선택이 되면 true가 되게끔 B가 돼서 안 치는 겁니다. 그 작업을 English로 이렇게 좀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 말로 해보는 거예요.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어떻게 작동이 돼? 한번 써봐야지. 내 글로 한번 써봐야지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어요. 아이, true, false도 내가 로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뭐가 중요하다고요? 멀티플 초이스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정답과 오답의 리스트를 만들기만 하면 true, false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렉처 노트 있잖아요. 다음번에 할 땐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기억해. 어떻게 다 외워. 렉처 노트 있으니까 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두 개를 versatile하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두 개 다 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건 조금 머리를 써야 됩니다. 멀티플 초이스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물어보는 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답과 오답을 물어보는 게 true, false로 물어보면 여기서 답과 오답을 나오게끔 한번 바꿔보세요. 이미 있는 거니까 둘 다 있어요. 이 모형 안에 멀티플 초이스와 true, false가 둘 다 있어요. 그거를 스템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멀티플 초이스로 이렇게 물어볼 때는 true, false로 디스플레이 되게끔 한번 modify 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second question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자기가 뭔가 하나 멀티플 초이스 뭐라 하나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뭐라도. 그거를 그대로 true, false로 바꿔보세요. 지금 있는 거를. 진짜 바뀝니다. 굉장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멀티플 초이스 바꿨는데 true, false로 이 로직 그대로 따가지고 되는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카파 마더 포맷 버서틸리티라는 건데요. 멀티플 초이스가 좋은 이유가 많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popular합니다. 왜냐하면요. 진단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시면 왜 이 디스트럭터를 선택했을까? 진단의 정보를 줘요. 얘가 이 실수 때문에 이걸 선택했을 거야라는 주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 저는 진짜로 중요하게 학습에 중요하다고요. 예. 그냥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어디셔널 설명을 줄 수 있어요. 잘 만들면. 그다음에 멀티플 초이스가요. 나중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유용합니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멀티플 초이스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다른 폼으로 빨리 갈 수 있어요. 멀티플 초이스가 갖고 있으면 다른 폼으로 막 움직여요. 근데 다른 폼을 갖고 있다가 멀티플 초이스를 못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멀티플 초이스를 잘 설계해서 만드시면 다른 폼으로 버서타일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플 초이스가 대박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멀티플 초이스 만들고 다른 폼은 옵셔널하게 끼워 넣으면 되겠네.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왜냐면 제일 유용하고 제일 필요하고 다이그노스틱에도 좋고 그다음에 많이 가니까. 그래서 true, false로 갔고요. 나중에 매칭으로 가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에서 매칭하고 같이 어떻게 나오지? 멀티플 초이스에서 filling the blank를 어떻게 처리하지? 멀티플 초이스에서 short answer를 어떻게 처리하지? 멀티플 초이스를 가지고 테스트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멀티플 초이스를 가지고 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때도 필요하고 실제로도 90% 이상이 멀티플 초이스를 쓰고 있고 대부분의 시험들이. 그래서 이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런다면 format versatility라고 합니다. 멀티플 초이스를 근간으로 해서 다른 폼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식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폼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지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폼을 바깥으로 내는 그 지식의 핵심 구조가 뭐지? 이렇게 되려면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 좋은 문항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를 다른 트레이닝을 하면서 조금씩 더 클리어해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